미국 플로리다주의 로켓 발사장에서 발사 직전 연료를 주입하던 팰컨 B 로켓이 갑자기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영상에서 뭔가 이상한 점 못 보셨습니까? 이상한 점? 힌트를 주세요. 2016년 8월 31일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보도. 프랑스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 한화로 620억 원 상당의 무려 1,1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코카인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엄청나네. 야, 이거 엄청난 양이네. 그죠? 거의 서울 인구 거의 다 투약할 수 있는. 그런데 말입니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진 건 사상 최대 규모뿐만 아니라 바로 코카인이 발견된 장소 때문이었는데요. 혹시 콜라에 코카인을 넣으려고 했던 거 아님? 코카인이 발견된 곳이 바로 프랑스의 C콜라 공장으로요.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C콜라에 코카인을 넣기 위해 반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아, 그 C콜라 이름 때문에 그런 얘기가 많잖아. 이게 한번 콜라에 빠지면 이게 끊기가 어려운 거죠. 중독성. 맞아. 뭔가 이 안에 있는 거 아닌가. 사실 1886년 약사였던 존 펜버턴이 코카잎 추출물을 첨가해 C콜라를 처음 탄생시켰다는 이야기는 뭐 너무나 유명하죠. 그러니까요. 이후 국제의학계가 코카인을 마약으로 규정, 1929년부터 C콜라에서 코카인 성분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네. 그건 이제 옛날 얘기고 이제 규제가 들어간 다음에는 마약 성분으로 규정된 코카인을 계속해서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C콜라에 코카인이 들어있다는 음모론을 부추긴 것이 있었으니 C콜라는 발명 이후 제조 레시피가 극비리에 보관되며 신비주의 마케팅을 펼쳐왔는데요. 특히 C콜라 1%의 비밀 성분으로 불리는 머천다이즈 7X. 밝혀지지 않은 그 1% 비밀 성분에 대한 갖은 추측과 음모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다량의 코카인이 발견이 됐으니 C콜라 속의 머천다이즈 7X가 코카인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커진 거죠. 전 세계 아는 사람 몇 명 안 돼서 비행기도 같이 안 탄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네, 극비리의 물질이에요. 그 예전에 이제 모든 정보가 오픈되지 않을 때 얘기지. 식품 성분에 대한 규제가 얼마나 철저한데 마약 성분을 넣었으면 1mg이라도 들어갔으면 그게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 났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공장에서 그럼 코카인이 왜 넣습니까? 왜 그곳에 코카인이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C콜라 공장 직원이 연루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전해졌습니다. 사실 저희 사촌 누나가 그 C콜라 회사의 마케팅 부사장이에요. 전화해봅시다. 전화 연결. 저 성분 얘기를 물어봤거든. 정말 모르냐. 아, 솔직히 이거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그래, 부사장인데. 단독. 정말 모른대요. 정말 자기네 임원들도 정말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뭐야? 진짜 아는 사람이 3명인가? 이번엔 미스터리계 고전이자 음모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일명 레인보우 프로젝트로도 불리는 필라델피아 실험 취재했습니다. 이 실험은 사실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실존했다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음모론에 대해 확실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1943년 필라델피아 해군 기지에서 2차례 진행된 이 실험은요. 적군의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도록 강력한 자기장으로 해군 구축함을 감추는 일종의 스텔스 실험이었습니다. 당시에 테슬라, 아인슈타인 등 네로라는 과학자들의 자문을 받아서 실험이 진행됐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두 번째 실험 중 자기장이 엘드리지 함을 감싸더니 푸른 안개와 함께 배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 정말 놀랍게도 약 20분 사이에 필라델피아에서 약 500km나 떨어진 버지니아주 노퍽을 거친 뒤 배가 다시 필라델피아에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배가 순간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사실 물리적으로 사실 좀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 믿기지 않는데 그렇다면 왜 이런 음모론이 생겨난 겁니까? 사실 이 실험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요. 전직 해군인 칼 알랜드가 자신이 버지니아주로 순간 이동한 엘드리지 함을 목격했으며 미군이 실험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던 건데요. 하지만 그런 실험은 한 적도 없으며 모두 소설입니다. 그리고 실험이 진행됐다는 날엔 엘드리지 함은 필라델피아에 없었고요.
음모론을 퍼뜨렸던 칼이 탑승했던 상선 역시 그날 버지니아주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실험은 존재했고 미군이 은폐하는 거다라는 음모론을 끊임없이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사실 명백히 사실이 아닌 실험이고 내용 자체도 공상과학 소설 같은데 왜 진짜다라는 음모론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필라델피아 실험 음모론이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너무나 유명한 테슬라,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니까 진짠가 싶은 거고요. 그리고 실존하는 미군의 군함과 필라델피아라는 정확한 지명뿐만 아니라 필라델피아 실험의 또 다른 이름이죠. 레인보우 프로젝트로 알려진 실제 프로젝트가 존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실에 기반한 정보들이 섞여 있으니까 그럴듯한 이야기로 여기는 거죠. 아니 근데 진짜 있었던 사실이면 군도 이걸 기록하게 돼 있고 이건 한 사람이 조작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음모론자들은 이 해군에 이 자료가 없다는 그 부분까지 수상하게 여깁니다. 내 말이 그 말이에요. 해군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기록을 말소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록이 없고 하지만 실험은 존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정부는 뭐 숨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뭐 단골 소재니까. 실제 증거도 없을 뿐더러 과학적으로도 실현 불가능한 필라델피아 실험. 언제쯤 음모론자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까요?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니지만요. 권위적이지 않고 소탈한 성품으로 전 세계 카톨릭 신자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하느님의 미소라는 별명까지 얻은 제263대 교황, 바로 요한 바오로 1세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한국에 또 찾아오신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1세 교황 소식은 그렇게 많이 듣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요.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은 1978년 교황으로 선출된 지 불과 33일 만에 서거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한 달 만에? 네. 굉장히 짧게 재위하셨네요. 당시 교황청이 밝힌 교황의 공식 사인은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카톨릭계에서는 교황 독살 음모론이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당시 교황청은요. 요한 바오로 1세 교황께서 지난 9월 28일 오후 11시경 서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황의 시신을 수습한 장의사가 다음 날인 9월 29일 오전 8시경 현장에 도착했을 때 교황의 시신에 온기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에이? 사망하고 하룻밤이 지났는데? 9시간 지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몸이 따뜻했다는 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뭐 상식적으로 좀 사망 시각이 약간 바뀐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교황께서 평소 책 읽을 때 안경을 안 쓰시는데 사망 당시엔 안경을 썼고 손엔 책이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교황이 갑자기 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황청에서는 부검도 하지 않고 시신을 방부 처리, 재빨리 장례 절차를 밟은 것 역시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또 부검을 해서 뭔가 안 좋은 게 나올까 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사인은 밝히긴 했죠. 심근경색이라고 했으니까 밝히긴 한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의문만 가지고 독살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은데 독살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뭡니까? 음모론자들에 따르면 생전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이 오랫동안 마피아의 자금 은닉처란 의혹을 받아온 바티칸 은행을 개혁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피아가 결탁한 바티칸의 비밀 조직이 교황을 독살했다는 것이죠. 아 이제 조금 그럴듯한 이유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설마 교황을 그게 독살하겠나요? 쉽지 않은데. 그 교황이라는 그 사람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 음모론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1993년 후임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처음으로 마피아를 공개 비판. 마피아들은 언젠가 신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두 달 뒤 로마 성당 두 곳에서 잇따라 의문의 폭발 사고가 발생. 그리고 2010년엔 이탈리아 검찰이 바티칸 은행이 마피아의 자금 세탁을 돕고 있다며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요한 바오로 1세 교황 독살설에 대한 명백한 증거도 없고 교황청 역시 인정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교황 독살 음모론을 믿고 있습니다. 자, 이번 음모론 역시 화제 인물이고 논란의 중심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연관된 음모론입니다. 자, 2002년 일론 머스크가 화성 이주의 꿈을 내걸고 설립한 민간 우주선 결합체 스페이스비.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 5월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뒤 민간 우주 수송 시대가 열렸다며 자화자찬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정 기자님께서 한국 최초로 우주 관광객 되겠다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공헌을 당했죠. 저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뭐 CG 만들고 해가지고 네. 600억 내서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 일론 머스크의 유인 우주선 발사가 성공하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특히 2016년 9월 1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로켓 발사장에서 발사 직전 연료를 주입하던 팔컨 B 로켓이 갑자기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영상에서 뭔가 이상한 점 못 보셨습니까? 이상한 점? 힌트를 주세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안 보여요? 자, 지금 다가오잖아요. 새 아니에요? 어머. 제가 날아가는 시점에 터져버리네. 그렇죠. 접근했을 때. 어. 자, 로켓 폭발 영상이 공개된 뒤 로켓 폭발 원인은 외계인입니다. 터트렸네 그놈이. 그럼 터트린 거야.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이제 우주로 오기 전에 막은 거죠.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로켓이 폭발하는 순간 왼쪽 상공을 지나는 검은 물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외계인이 탄 UFO가 로켓에 접근해 공격을 가한 뒤 빠르게 사라졌다는 음모론이 제기된 건데요. 이후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물체의 속도가 최소 시속 5,800km는 돼 보인다. 외계인이 틀림없다. 맞네. 저게 어떻게 외계인이냐. 그냥 새가 지나가는 거라고. 근데 저렇게 빠른 새가 어디 있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외계인 타격 음모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고 약 2달 뒤인 11월 7일 일론 머스크는요. 우주에서 필요한 산소의 탑재량을 늘리기 위해 산소의 온도를 낮춰 액화시키는 과정에서 온도를 너무 낮춘 나머지 산소 결빙으로 인해 폭발한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로써 팔컨 B 로켓을 둘러싼 외계인 공격 음모론은 일단락됐습니다.